우리 오늘 타이틀이 1억 원대 투자로 20억 원 아파트 갖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저께. 1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15구역에. 네, 15구역에.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5월, 6월, 7월 달에 되게 많이 들어가셨고, 지금은 갭이 한 2억 5천에서 3억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친한 중개사님한테 그저께인가 전화해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금매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억대의 투자가 없는데 제가 타이틀을 저렇게 갖고 오면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전화해 봤더니 1억 8,500인가?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요? 15, 상도 15 사요? 후레이님? 아니요. 시청자분들 있으니까. 이거 마진만 상도 15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의율이거든요. 우리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때의 동의율은 30%예요. 30%가 넘으면 자치구에 우리 신속통합기획 좀 선정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근데 근데 30%가 아니라 50%가 넘어가면 가점을 줘요. 아, 너희들 조금 더 챙겨줄게, 뭐 그런 개념이 생기거든요. 열망이 있구나, 너네.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21년도랑 22년도에는 신통 동의율이 30%만 넘어가면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아줬거든요. 요즘에는 한 30%, 40% 갖고 가면 동의서 더 걷어오세요 이래요. 법정 요건 맞췄는데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동의율이 50%가 넘어야만 좀 비벼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뭐 수유동 백지시반지 일대도 나오고 남가자도 나왔지만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됐다가 반대가 너무 많아서 신통이 막 취소되는 경우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지정 동의율이 50%거든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50%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추진위 설립이 50%,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75%예요. 그러니까 신통 때 너무 동의율이 낮으면 나중에 조합 설립이 안 될 거잖아요. 거의 힘 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동의율이 좀 높으면 좋겠죠. 근데 상도 15구역은 신속통합계획 접수할 때 동의율이 한 73%인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구역 지정에서 조합 설립까지는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게다가 노량진 바로 미치고 서부선 이슈도 있고, 노량진 되게 비싸잖아요. 거기 노량진도 투자하려면 현금 10억 있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바로 미치잖아요. 물론 노량진보다는 입지가 떨어지죠. 하지만 노량진에 한 85%는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량진에 등기 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노량진을 사도 수익은 날 거예요. 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좀 가성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뭐 요즘에 얼죽신 그러잖아. 내가 좀 안전하게 서울에 신축 하나를 세팅하고 싶어 그러면 노량진이 낫죠. 왜냐하면 상도 같은 거는 너무 지금 사업 초기니까 사실 중간에 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취소돼 버릴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노량진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하고 베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각자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임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극초기 재개발 투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확신의 값이 높아지죠. 전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상도 15구역은 2022년 12월 30일 날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2차 선정지였어요. 네. 자, 1차 선정지 한번 볼게요. 1차 선정지에 땡땡 구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좀 이따 오픈할 겁니다. 나오는군요. 네, 이 땡땡 구역에 관할 자치구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용산구, 서대문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치구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통 투자하다 보면 이 매트릭스를 되게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매트릭스가 되게 중요해요. 이 뭐냐면 네. 이 땡땡 구역의 대표 비례율은 107%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례율이 107%라는 얘기는 공사비가 나와 있고 일반 분양가가 나와 있고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 있고 모든 게 다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107%는 어떻게 나와 있냐? 위로 쫄래 올라가면 공사비라고 나와 있죠. 네. 공사비 기준이 0%죠. 평당 900 잡은 거예요. 그럼 되게 양심적이죠. 아까 상도동은 750 잡았죠. 네. 근데 여기는 900 잡은 거예요. 그러면 물론 여기가 900을 잡을 수밖에 없는 좀 이유는 있거든요. 아까 상도 15구역은 우리가 750을 800만 원으로 인위적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얘는 올릴 필요가 없어요. 왜? 900이 지금 리즈너블 하니까. 제가 아까 신속통합계획 그 추정분담금 발표된 24군데 중에 데이터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데가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이 있어요. 9월 초에. 지나간 거 아닙니까? 투자할 만한 게 있어요. 9월 초에. 이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 죄송합니다. 네. 사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평당 공사비 900만 원이면은 되게 괜찮다라고 느꼈죠. 자, 일반 분양가 한번 볼게요. 일반 분양가가 평당 3,350만 원이에요. 그러면
84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11억이 비싼지 싼지 모르죠. 모르겠어요. 예. 근데 서울의 중심부예요. 그러면 엄청 싼 거죠. 지금 우리 장위 푸르지오, 장위 6구역 거기 전용 면적 84 기준 12억에 완판됐죠. 그다음에 저기 홍은 13구역 84 일반 분양가가 11억에서 12억이에요. 아, 홍은이요? 네, 잠깐 입지 한번 볼까요? 여기 84 일반 분양가가 11억에서 12억이에요. 여기 고바위 되게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지하철도 한참 멀어요. 그럼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데 일반 분양가를 11억 한 2천, 3천 잡았다는 얘기는 일반 분양가가 되게 싸게 잡혀 있죠. 그럼 저거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공사비는 높게 잡혀 있고 잘 잡아놨고 일반 분양가는 낮게 잡혀 낮게 있고. 잡아놨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는 거지. 안 좋아질 것보다는 개선될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더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요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는 84 기준으로 9억 7,700. 그럼 아까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는 평당 공사비 750에 일반 분양가 12억 8천에 조합원 분양가 9억 9천이었잖아요. 여기는 공사비 900에 일반 분양가 11억에 조합원 분양가 9억 7,700이죠. 그러니까 입지 떠나서 그러면 어디가 좋구나라는 게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내가 어디 사업장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가 감에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도 15구역도 좋습니다. 혹시 좋은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9월 달에 실제 나왔던 매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빌라 매매가가 3억 5천이에요. 가격이 신통 선정되기보다는 당연히 올랐겠죠. 그다음에 전세가 여기 1억. 조금 낮네요. 네, 전세가 좀 낮아요. 실투자 금액은 그럼 2억 5천. 그다음에 예상 감정가는 요거의 예상 감정가는 2억이에요. 요 예상 감정가도 자치구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신통 감정은 보통 약식 감정 방식과 보종률 방식 뭐 이렇게 좀 나뉘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은 뭐 지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보종률 방식으로 했을 때 요 매물의 감정가는 대략 한 2억 됩니다. 그러면 매매가가 3억 5천이고 예상 감정가가 2억이니까 프리미엄은 한 1억 5천 정도 되죠. 자, 비례율이 아까 보면 여기 107 잡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오히려 150으로 끌어올렸어요. 아까 상도는 101을 85로 낮췄죠. 네. 근데 여기는 제가 107을 150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확 올렸네.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가 너무 낮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죠. 사실 여기 매트릭스에서도 일반 분양가를 3,350에서 3,520, 3,520에서 3,690으로 올리면 평당 공사비가 900만 원일 때 일반 분양가가 3,690일 때의 비례율은 152%라고 이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일반 분양 수준과 공사비 수준을 가지고 비례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기타 사업이랑 공사비 뭐 비율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걸 제가 종합적으로 쭉쭉쭉 했을 때 비례율이 한 150%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좋아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매물을 누군가 샀다. 그러면 이제 권리가는 감정가는 2억이지만 비례율이 좋기 때문에 권리가는 3억으로 늘고 아까 조합원 분양가는 9억 7,700이었죠. 그럼 빼면 분담금은 6억 7,700이고 내 집 마련 총 금액은 10억인 거죠. 그럼 서울 한복판에 84를 가져가는데 10억인 거예요. 괜찮죠? 괜찮은 게 아니라 땡큐죠. 네. 근데 여기가 조합 설립이 곧 나요. 그럼 더 좋죠. 그러니까 상도는 아직 진도도 빨라. 그렇죠. 상도는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럼 구역 지정 끝난 다음에 추진이 조합 설립. 물론 상도 15구역 뭐 신탁 방식으로 간다고는 하는데 근데 여기는 구역 지정 끝났고 이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라고 아니었나? 옆이었나? 하여튼 곧 늦어도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안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날 거예요. 그럼 솔직히 서울에서 서울 한복판에 조합 설립 인가 난 곳에 실투 2억 5천으로 투자할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84 기준 내 집 마련 총 금액 10억인데. 인근에 2017년도에 지어진 1186세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얘의 기준 시세를 한 12억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딱 보시면 에이? 84가 12억밖에 안 돼? 여기 입지 별로 안 좋은 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기준 시세가 12억이고 내 집 마련 총 금액이 10억 2천이니까 기본 마진은 한 1억 8천 나오죠. 여기도 똑같이 10년 뒤에 사업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요 비교 대상 아파트랑 연식 차이는 대략 한 17년 나거든요. 요건 2017년식이라는 얘기고 이 아파트가. 그러면은 연식 마진은 한 3억 봐야 돼요. 17년 정도 아파트가 차이나 완전 구축과 신축이잖아요. 그럼 3억 보면은 그렇게 많이 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업장이 요 아파트보다 입지가 더 좋아요. 그럼 입지적인 가치 넣어줘야 되겠죠. 요것도 산출 내역은 뚝뚝뚝뚝 두드려서. 네, 로직이 다 배워요. 네. 오시면은 다 알려드리거든요. 두드려서. 두드려서. 그 다음에 세대수 마진도 여기가 더 좋아요. 큰가 보다. 네. 1억이나 붙어 있어. 네. 그 다음에 브랜드는 시공사를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기타 할 수 없고. 그럼 요거는 보상 마진이 7억이에요. 그럼 내 투자 금액 2억 5천으로
7억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0년 뒤에 15억으로 올랐어. 그럼 내 보상마진이 7억이 아니라 1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280%죠. 네. 그럼 제가 아까 구역 지정은 300%, 그다음에 서울 B급지 이상의 구역 지정은 200% 보라고 했는데 여기는 곧 조합 설립 인가 날 거거든요. 저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이 보상마진 비율을 100%를 드려요. 100%만 넘으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났죠.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나기 직전이죠. 그래도 나쁘지 않죠. 아, 그럼 이게 또 보상 마진을 몇 %로 잡는 거는 또 진도에 따라 다르겠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앞에 초기 사업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크니까 보상마진 비율은 커야 되고. 단순히 300이 아니고. 그렇죠.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역 지정 단계에서 내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보상마진 비율이 300% 이상이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물건은 사면 안 돼요. 그 대신 그게 서울 B급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4 기준으로 뭐 한 15억 위에서 형성될 수 있는 장이다라고 하면 200%.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조합 설립인가 후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보상마진 비율이 100%가 넘는 물건만 사셔야 되고 사업 시행인가는 보상마진 비율이 70에서 80%. 관리처분은 50%. 요거 안에 들어오는 물건을 선택해서 사실 줄 아셔야 된다. 사실 아까 상도도 그렇고 서울 중심부의 실투자 2억 5천으로 조합 설립 인가 나온 곳을 간다는 게 되게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는 사람들만 보이거든요. 아는 사람들만 보이고 보이는 게 또 하고. 자, 그럼 요 사업장이 어딘지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일단 채팅을 한번 올려봐 주시죠. 아, 예. 자, 조합 설립인가 곧 날 예정이고 요 정도 시세에 그다음에 뭐 인근 단지는 17년식 1186세대 12억대 정도 네. 이고 여기 내 집 마련 총 금액도 한 10억대 정도 되는 네. 보상 마진 280% 정도 나오는 이 사업장이 어딜까요? 어떤 구역일까요? 왜 웃으세요? 아, 바로 안 맞췄다고? 네. 그런 겁니까? 여기 옛날 전 시장 때부터 맞아요. 유명했었는데 여기 될까요?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도시 재생으로 갔던 곳이고 2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을 해서 제일 먼저 쫓아가서 사진을 찍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맨날 희망 고문한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보면 네. 예, 여기가 이제 센트라스 텐제일이고요. 왕십리. 그 유명한 텐제일입니다. 예, 위에가 텐제일, 밑에가 센트라스. 여기랑도 굉장히 가깝죠. 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곳이 여기 신당 19역. 왜 좋아하세요? 멋지잖아요. 뭐가 멋져요? 2호선, 4호선, 5호선, 아~ 6호선. 완전히 이 안에. 조합원이세요? 저요? 아, 여기 조합원 되려고 엄청 노력하다 실패했죠. 희망고문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창신 9, 여기가 창신 10, 여기가 창신 11, 여기가 숭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물건은 여기 창신 11이에요. 여기 창신 11이랑 숭인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종로구청에서 열심히 토지 등 소유자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사업이 안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도시계획상 여기가 재개발하려는 건 잡혀 있죠. 그럼 여기가 숭인, 창신 11, 9, 10이 다 되면 여기 단지 밀집도 신축 아파트가 여기 이렇게 다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아지겠죠. 아까 12억짜리 기준 시세는 요거였어요. 여기 보문파크. 보문파크 매장. 진짜 인근 사례 맞네요. 네, 인근 사례는 맞는데 여기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 보문파크 뷰에서 여기 초등학교까지 굉장히 고바위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고바위인데 여기까지. 고바위인데 그리고 보문파크 뷰 자이 이 밑에 동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멀겠죠. 근데 창신 11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있죠. 그러니까 초품화가 되죠. 여기도 언덕 아닙니까? 여기도 언덕입니다. 여기도 언덕인데 어쨌든 접근성은 얘는 완전히 초품화죠. 그 차이가 있고 지하철역은 여기 창신 11은 바로 여기로 가죠. 근데 이 보문파크 자이는 살짝 거리감이 좀 있죠. 살짝. 그리고 여기 11구역은 1호선까지 또 도보가 돼요. 근데 여기 보문파크 뷰자이는 도보도 되는데 쉽진 않다. 네, 좀 그런 게 있죠.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지 밀집도. 여기는 신축 밀집도가 굉장히 되게 좋게 저희가 다 되면. 근데 여기는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입지랑 세대수 마진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기 말고도 그 신속통합기획지 중에 추정분담금이 발표난 곳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회를 삼아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정분담금 발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앞으로 안 날 거예요.
그게 88 대책 때 발표가 됐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비례율 1분가, 조분가 이런 게 쫙 나왔지만 사실 이제 구역 지정되는 단계에서 일반 분양가를 논한다는 게 되게 너무 미래의 일을 지금 땡겨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악유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 지역의 분담금 가지고만 한다 뭐 그런 발표가 났었거든요. 88 때. 그리고 또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하겠다, 사업시행가랑 관리처분을 동시에 하겠다, 뭐 이런 거 외에 몇 가지 발표가 쭉쭉쭉 났었는데, 이제 추정분담금이 발표가 안 되는 대신에 그 대표 지번에 대한 분담금을 발표하겠다라고 88 대책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발표되는 거 보고 그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는 그 발표되는 거 보고 제가 다시 툴을 만들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좀 바뀌었네, 판이. 네, 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판은 계속 바뀌어요. 판이 계속 바뀌거든요. 판이 계속 바뀌면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 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그때그때마다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 대표 지번으로만 나오면 정보가 선진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어렵죠. 사실 그거보다 더 빠른 진입이라고 하면은 신속통합기획의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곳들이 한 100군데 되거든요. 100군데나 됩니까? 네, 100군데. 서울만 해도요? 서울만. 제가 그 리스트를 다 뽑았어요. 많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연번동의서를 받은 곳이라는 표현을 써요. 연번동의서? 네, 연번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멋있는 옷을 입히고 싶어. 그러면 자치구에다가 우리 신통 응모할 거예요. 우리 접수할 거니까 좀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기서 연번을 줘요. 연번. 너희는 신통 준비하는 곳하고 공표를 해요. 그게 연번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여기 신통을 선정할까요 말까요라고 서울시에 올리고 서울시에서 오케이 하면 신통으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이 조합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번은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안 묶여 있죠. 그냥 전세 끼고 사면 돼요. 그 대신 리스크가 엄청 높죠. 왜냐하면 신통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동의율이 얼마를 거둘지도 모르고 추정분담금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 대신 싸게 사는 대신에 그냥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리스크는 훨씬 높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거의 선수급들이 터치하는 데죠. 그러니까 선수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 보는 거고 그 정도까지 난 아니야. 그럼 신통 선정된 구역 중에 동의율이랑 반대율 이런 거 좀 체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정분담금 나오는 건 내가 얼마든지 조금만 공부하면 마사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